보면은 F 돼가지고 점성 2번 갔죠. 하이빈 시스템 같은 경우 처음 봤잖아요. 그죠? 사실 2번 오버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구성승자 이야기 꺼냈지 누가 알았습니까? 지네들만 알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상만 했잖아요. 예상만. 아 이건 분명히 F남 주식수 얼마 없기 때문에 얘는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한번 때리겠네요. 근데 지금 때려버리잖아요. 타이밍이 그냥 그렇게 몰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합병은 사실 이거는 머리 아프면서도요 참 직접 공략을 해보면 재밌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렇게 합병하는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시노펙스하고 그때 시노펙스 그린테크였습니다. 두 개의 회사가 하나의 그러니까 소멸되고 그린테크가 없어지고 시노펙스로 들어가는 거였는데요. 합병을 하면 항상 합병 비율이 있습니다. 1대 0.19841689입니다. 그러니까 시노펙스 한 주당 얘는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노펙스 그린테크를 가지고 있으면은 시노펙스를 받기 위해서 이 계산 방법이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면은 5주 5.4주 곱하기 하면 단가가 된다는 거예요. 시노펙스의 단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쉽지 않아. 벌써 시노펙스의 주가가 지금 3,000원이에요. 시노펙스 그린테크 주가 495원이거든요. 계산을 해봤을 때 490원 곱하기 5주 하면 2,490원. 내가 지금 매수를 하면은 평단가 얼마 된다는 거예요. 시노펙스를 받을 때 평단가는 2,500원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그럼 뭐가 내 평단가 얼마예요? 이 자리에 매수가 한 개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계좌에 뜨는 금액은 요 금액으로 계좌에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나오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워낙에 없어가지고 참 재밌는 건데요. 제가 사실 우리 연구원들 해주면서 교육해주면서 막 500원씩 내라고 막 그랬었습니다. 이건 진짜 누구한테도 안 하는 거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요. 하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그냥 계산. 당해보니까 그냥 당해보고 계산해보고 하다 보니까 거래정지가 들어가잖아요. 거래정지가 들어가서 끝내는 게 아니라 거래정지가 당하기 전에 시너지 효과를 그러잖아요. 항상 또. 그렇기 때문에 거래정지가 당하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오를 수가 있거든요. 시노펙스 그린테크 같은 경우 10% 먼저 오르면 어떻게 해요? 어떡하게 먼저 일찍 한번 팔면 되죠. 팔고 떨어지면 또 잡으면 돼요. 이렇게 많이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합병을 하는 것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1차적으로 얘도에 합병을 하는 목적이 뭔지 날짜를 항상 달력에 적어놓으세요. 합병 달력 적어놓고 언제 합병 등기 예정일이고 신주 언제 교부되는지 신주 상장되면 물량 쏟아진다 그랬잖아요. 갭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잡으면은 무조건 3%는 먹고 나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합병법인 시노펙스 그린테크 이번에 봐도 알잖아요. 하이비전 시스템도 그렇고요. 네이버도 그렇고 NHN도 그렇고 그때 그렇죠. NHN 같은 경우 죽는다 그랬습니까? 올라간다 그랬습니까? 걔네들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관들이 뭐 떤다 그러면서 그때 채팅창에서 이야기했었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잡아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걔네들이 오히려 쉽게 노리고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전에 오미디어 홀딩스였죠. 지금 CJ ENM이었죠. 걔네들 같은 경우에도 막판에 기관들이 엄청난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하고 나오고요. 그때 온미디어를 가장 많이 했었거든요. 온미디어하고 CJ 인터넷이라고 많이 했었던 내용이었는데 사건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러면요 이거는 뭐 상당히 재밌게 전체적 공략이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작은 금액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얘들은 흔히도 우리 그러죠. 그냥 말아서 들어가면 된다 그러는데요. 알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근데 그런 질문이에요. 시노펙스 그린테크가 들어가서 내가 권리정지 당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상장 폐지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잖아. 소멸돼요. 그러면 시노펙스가 갑자기 미친듯이 떨어져요. 미친듯이 떨어질 일도 없겠지만 미친듯이 떨어져서 내 평단가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그때 이제 평단가에 더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시노펙스 사세요. 시노펙스 사면은 결국은 뭐가 돼요? 나중에는 똑같은 종목입니다. 똑같은 종목. 얘네들 없어지고 얘네들 물량이 절로 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종목이거든요. 여러 내용들. 그리고 이거를 말고 볼 수 있는 것이 회사 합병이죠. 회사 합병 있고 그 다음에 액면분할. 액분하고 액면병합하고 할 때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들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대개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거래쟁이 할 때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내가 낸데 하는 사람들 대개적 공통점 뭐냐면은
지난 말씀드렸다시피 20일 동안 저는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지 거래는 안 하려면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20일 동안 들어가면 적어도 한 10% 수익을 내고 나오는데 훨씬 더 나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꼭 내 손을 거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있는 내용이라 가지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BW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봤었던 이제는 또 많이 바뀌었죠. CG스펀 BW하고 CB 이제 CB가 더 많이 발행되는 상황인데요. CB도 있고 EB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BW를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제 또 발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증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호가창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호가창 잠깐 하고 좀 쉬고 그다음 재료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 그림 그렸던 것을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요 시간 말고 요 다음 시간 해야 제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호가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게 궁금한 것도 있으면은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그랬는데 질문이 안 나왔습니다. 사실 어떤 걸 질문해야 될지 우리는 스스로도 궁금한 게 많겠죠. 궁금한 게 많을 텐데 사실 호가창을 보면서 물량들을 잡아간다 떨어뜨린다 보다가는요 시장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죽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트론, BH, 제이콘텐트, 삼천당 계약, 광동, 오전에 한당 현대 이런 부친입니다. 이 오픈체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갔다 왔고 오늘 셋째 날이잖아요. 양봉 나오고 하루 이틀 3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애들이 설레발에 들어갔던 상황들이었고 그리고 파트론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놓치기가 아까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공략이 놓치기 아까운 것이 아니라 흐름들을 보일 때는 쉽게 볼 수 없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야 돼요. 특히나 아직까지 뒤에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워낙에 이제 공부가 많이 되고 오늘 분명히 또 크게 죽겠나 생각했는데 안 죽고 밑에 물량들을 애들이 쌓아가는 것을 봤을 때는 얘들은 그냥 한 방이겠구나 그냥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한 방 수급이 들어오면은 다시 한 번에 올리겠구나 라는 흐름을 볼 수가 있겠고 우전 해난다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여기 갔다가 돌고 못 가고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여기서 또 이제 죽겠다 생각해서 사실 이게 다타나 그러면 안 보는 겁니다. 다타나 그러면 버려야 되죠. 근데 왜 계속 보냐면 언제든지 간에 오히려 오늘 흐름 봤을 때에 아래 꼴이다 위에 달고 올라간다 밑에 내려 물량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 친구한테 우전에 한단 우리는 뭐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야 안되겠다 골치 아프다 밑에 더 잡아버려라고 했습니다. 잡은 게 아니라 잡아버리자 그랬습니다. 잡아버리자 잡아버려가 그래서 안 받지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흐름인데 쉽지 않은 흐름만큼 쉽게 결정하는 흐름이 아니고 그래서 현대P 같은 경우에는 이건 너무나도 그래서 오늘 그런데 이건 보셨는지 모르겠죠. 제가 아침에 현대P 똑같아 떠서 시장이 막 흔들거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매도예요. 5분 뒤에 매수네 그랬습니다. 그럼 원래 같은 뭘 하냐면요. 장난하나 매도하라고 넣어치고 다시 매수만 한다고. 그게 이런 흐름이에요. 그게 그 순간순간에 내가 최고로 결정 내릴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는 이때 봤을 때 매도인 거야. 근데 좀 이따 봤더니 다시 매수해요. 그럼 매도했던 가격보다 위에 사면 되는 겁니다. 혹은 매도했던 가격에 다시 매수하면 돼. 수수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사서 가능하면 다시 사서 그래서 그 질문 하더라고요. 나한테 얘기하게 포스코 ICT가 강한 것 같습니까? 현대P가 강한 것 같습니까? 오늘 갑자기 조금 내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틀리면 안 되잖아 종가로. 그때 포스코 ICT는 좀 더 위에 있었고 현대P는 여기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뒷돌을 찍었어요. 아무래도 포스코 ICT는 아침에 가다가 못 갔으니까
아직 시작 안 했는 것 같으니 포스코 아직 시작 안 한 것 같고 그래도 현대 EP가 좀 더 강할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다행히 현대 EP는 올라가고 포스코 ICT는 보합에서 자꾸 떨려서 끝났거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두 개를 비교를 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비교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더 들어갈까 저걸 더 들어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갈 필요 없지 않냐. 잡아가는 거 있으면 됐지 뭐하러 더 들어가냐 그랬습니다. 더 들어가라는 거였고 파트너 같은 게 아침에 매도인 거예요. 매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가격 위에 가격 들고 있었다고 300원대인가 아침에 그냥 매도 오르는 거예요. 매도 하는 거예요. 몇 주 남았다고 보고 그러면 다시 잡을 수 있을 만큼의 물량만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추가로 잡을 수 있을 만한 금액만큼 납두고 나머지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 아침에 던지지 못하면 이 물량이 많고 밑에 가서 타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실전 매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리오프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맨 보셨다시피 아침에 설레발 들어요. 설레발 저 위에 올라가다가 똑같이 요 자리까지 갔다가 못 갑니다. 못 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는 1, 2, 3 셋째 날이기 때문에 더 약한데요. 그리고 오늘까지 만약에 들고 있다 그러면 요 자리 내려오면요 무너지면은 안 되는 자리입니다.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고 1차적으로는 빠르게 반등 나올 때는 어느 정도 물량을 처분하고 가야 되는 자리다. 금요일날 윗꼬리에 돌고 못 갔고 오늘 갔으면 됐는데 오늘 아침에 가려고 하는 것도 설레발 들어와가지고 요거는 호가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전에 한다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밑에 라인 여기 뽕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 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는 흐름이고 삼천당은 여기서 그냥 흘러가는 거고 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흘러가 사실 호가 캡처 빼버릴 수 있거든요. 그냥 딴 거를 매일 보되 호가에서 캡처해서는 잡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잡히는 게 계속 추적해야 되는데 잡히는 것들은 오히려 사실 BH 같은 경우에는 저번 장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BH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 호가처럼 너무나 좋습니다. BH는 위에 물량 걸려있고 밑에 물량 걸려있잖아요. 호가는 기가 막히는데 근데 BH의 하루 평균 거래량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그냥 걸려있으면 걸려있는 대로 빼면 빼는 대로 별 영향가 없는 호가창이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호가창이다 하는데요. 우선 이용부채는 아침에 호가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요. 그래가면 하한가라고 또 잠깐 거슬려 있었는데 아침에는 별 흐름 없습니다. 보합권에 7,000원대에 28,000주 마이너스 1% 구간입니다. 그럼 결국은 7,000원대 지금 먼저 물량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죠. 뭐예요 벌써 밑에 받치고 자 시작합니다. 자 하고 동시에 밑에 받쳤던 물량 빼고 7,040원 아직 호가창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럼 보세요. 설레발 치면서 단주 찍으면 들어오고 위에 물량이 안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침 시간이고 그리고 딱 7,200원대 위에 7,230원대 이게 호가창만 보면요 호가창만 보면은 위에 상당히 잘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건 사실 정말 잘 만들어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아침에 1차적으로 가야 될 자리에서 가지 못했고 위에 물량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리고 7,190원에 물량 내려오고 200원에 물량 있고 다시 밑으로 또 내리잖아요. 또 빼고 보합권 그러니까 밑으로 내리자 밑으로 장님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밑으로 내리는 거 보셨어요? 밑으로 탁 내리잖아요. 25,000원 기분 나쁘죠? 저런 거 되면 상당히 기분 나쁜 겁니다. 이렇게 저도 돌리다 보면요 지금 좀 올라가야 될 텐데 벌써 손가락 지금 두드리는 횟수가 많거든요. 벌써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면 못 올라가나 싶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서 어디서 체결이 되고 어디서 흘러가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호가창 복귀는 장중의 흐름도 보고
다음날 공략할 포인트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70%의 정글 대비 권리를 해줬습니다. 이제 뭐 나오기 시작합니다. 위에 분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이거는. 언제인지 어딘지. 반갑습니다. 자, 연구체 보시면, 여기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잘인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행히 권리가 크게 커진 건 아니었고요. 다음날 1차적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될까 고민이 된다는데요. 수국으로서는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내일입니다. 내일 컴파스 내용이 그냥 가장 좋은 것을 한번 세워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마지막 날 1차적으로 물량이 한번 들어가줘야 되는, 전기 들어가줘야 되는 자리고,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때까지 기다리면은 사실 여기서 이거를 박스를 그으라 그러면요, 뭐 박스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그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그으라 그러면 이 박스를 15% 여기에서 움직이겠죠. 오면 좋은 자리게 되겠죠. 여기 단기 박스를 보라는 겁니다. 단기 박스. 단기가 된 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단기 안 된. 여기서 부딪힌 자리. 이게 누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는데요. 꼭 그 자리에서 부딪혀서 내립니다. 그 자리에서. 부딪혀서 내려오고. 여기 자리. 양봉 거의 다 먹은 자리고. 이 자리에서 내일 멈춰주는 거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배열을 한번 돌아서 줬기 때문에 한 번은 내려오면 지지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한번 지지를 또 받는 자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은 내려오면은 약해지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한번 지지를 받아주지 않을까 보이고 있는데요. 봅시다. 똑같이 쪽을 어떻게 가는지. 그냥 그런 모습이네요. 마지막에는 특별한 것 없이 마무리되었던 모습입니다. 내일 아침 같은 경우에는 분봉을 보더라도 여기에서 저 가면은 부딪힐 수 있는 자리 7,000원 한번 부딪히고, 그 다음에 또 가야 되는 자리 올라타면 7,000원 또 올라타야 되는데요. 그리고 7,000원 보면 라인이 나올 겁니다. 나오죠. 오늘 C까지 하니까 이렇게 박스 2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양봉 딱 뜨면은 이렇게 돌려 세워주는 거고요. 예전에 이게 제가 데이룸 할 때 아래 꼬리 만약에 좌우로 들어갔다. 지금 뭐 아래 꼬리 좌우로 가야 하지 않겠지만, 사실 이 자리에 아래 꼬리 좌우로 들어갔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여서 매도하라 했었겠죠. 만약에 그 전에 단가가 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잡았으면은 손절 치고 그 다음 하지 마라 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 한 2주 정도 끝나기 전날 알려줬던 게 요거 박스 먼저 밑에 새로운 박스 나옵니다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와,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지금은 참 쉽잖아요. 보험 박스 하나 더 나오지만 지금은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 못, 왜냐면 박스 모델은 손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박스 모델은 손절이 안 돼. 분명히 여기서 또 튕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윗꼬리에 어쨌든 동이기 때문에 다음날 기다리는 거 봐야겠지만, 항상 이런 그림 나면 다음 죽을 것만 같거든요. 여기서 박스 나왔다가 못 나오고 위에 달고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봤던 Y솔처럼. Y솔이 이게 딱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 요날. 그쵸? 이날. 목 떨어지기 아침에 여기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냥 너 윗꼬리 달고 목 떨어질 겁니다. 참, 저주의 말이죠. 이게, 멈춘다 그러면은, 이날에 뽕뽕이 이렇게 이날 멈추고 보는 겁니다. 지금 멈추고 보는 것처럼. 이날 같은 경우에 여기서 멈춘다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흐름들을 빨리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자리에 양봉이지만 앞에 있는 다기승이 하락에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얘를 여기서 다시 치워주면은 다시 따라 붙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장중에 상당히 좋았던 양봉이었습니다. 윗꼬리가 아니고 여기까지 딱 양봉, 가운데 위치까지 윗꼬리 달고 중봉. 다행히 오늘 윗꼬리 달고 종까지 올려줬던 모습이 올라가줘야 되겠죠.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습 이렇게 멈춰줬으니까 그렇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액세스 바이오스니까 그것처럼 흘러낼 수 있는 흐름이다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틀 동안 기관들의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같이 쏟아졌던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줄여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되고요. 좀 충분히 한번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라인인데, 하지만 항상 기간적인 조정이 같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돌아서고 난 뒤에 이렇게 가야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셨고, 그리고 뭐 호가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BH를 한번 보시면은 BH는 어쨌든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알고 가야 되는 건데,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양봉이고 웅봉 두 개 떠서 갔는데 호가창 이때는 뭐 아무런 모습이 없죠. 모습이 없는데 사실 저런 호가창의 모습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간대가 장 시작하자마자인데 파트론과 오히려 비슷한 모습이죠.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은 BH는 2%대에 떴고 파트론은 보합권이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흐름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보십시오. 이건 뭐 다들 삽진당인데요. 똑같은 거예요. 이건 뭐 우리 해도 할 수 있는 거고, 저를 가지고 세력들이 똑같은 물량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모르죠, 뭐 세력이 252, 252, 254. 똑같이. 예, 걸어놓은 겁니다. 아침에 빨리. 떴다가 빠지고, 갑자기 키 올라가면서 위에 물량도 쌓여가고, 밑에 16,600원대 물량 받치고 있고, 그러면, 자, 이러한 호가창을 보면서, BH를 보면서요, 평상시에 거래량이 얼마만큼 정도 되는지, 상장되면 주식수 얼마만큼 정도 되는지 봐야 됩니다. 상장되면 주식수는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하루에 거래량이 적어도 20만 주 정도이기 때문에요. 최근에 나온 거 하더라도 20만 주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 물량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위에 물량이 쌓여가는 것은 뭐 자연적인 모습이다. 여기까지는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오히려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죠. 호가창이 말끔하고.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여기 시간이 지나면서 호가창이 조금 변해갑니다. 여기까지 내려와도 호가창이 무너지지 않고 위에 물량은 그대로 있고 다른 거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인데요. 밑에 물량은 차곡차곡 들어오고 밑에 점점 쌓아가요. 다시 한 단계 올리면 한 단계 쌓아가고 한 단계 올리면 한 단계 쌓아가고 오늘 NC소프트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방문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싫다는 거 이게. 다 내뿜면 되지. 한 번에 5만 3천 주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걸 보고 세력 물량 들어오는데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캔 호가 왜곡시키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물량 시원하게 받아가든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올려놓고 그럼 이제 위에 물량들이 어떻게 되는지 밑에 11,400원대 58,000주 위에 42,000주 그래도 수익이 끝난 겁니다. 이거 뭐 누굽니까?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화천하고 잡아갔는지 하게 되겠지. 자, 이게 또 나오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재료나 뭐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수급에 찾긴 거 있습니까? BH, 기관이나 외부들이나
없잖아요. 기타에서 물량 나왔고 별 그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기금이 있는지 투심이 있는지 투심 뭐 얼마 든다고 저거 그죠? 2천만 원, 3천만 원, 7천만 원 하는데 뭐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얘들은 사실 뭐 누구의 물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단타 치는 물량들 그러니까 BH 가지고 충분한 지금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실적 발표 나왔던 상황에서 금액은 좀 되고 단타는 친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 가지고 여기서 단타 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잡아놓고 아침에 뛰어서 한번 팔고 나오고 또 해서 큰 악재가 없고 하기 때문에 또 잡아서 또 여기서 단타 치고 몇 억이 돈이 좀 된다 그러면요 이러한 것까지 잡아놓고 다음날 아침에 시가 올리는 거 어떻게 해요? 고가 매수 주문이잖아요. 보면은 건강원에서 꼭 잡은 애들 보면 고가 매수 주문 몇 회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런 내용들. 그럼요. 아침에 다른 계좌 가지고 위에서 찍으면 됩니다. 위로 물량도 엄청 없는 데다가 찍으면 되겠죠. 왜? 한번 해볼래요. 애를 하나 사놓고 돈 많은 한 다음날 시쪽 한 많으면 한 쪽에 찍어주십시오. 마이너스 0.5% 던져버리고 밑에 팔고 버리고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될 것 같죠? 쉽게 됩니다. 몇 명만 있어도 되는 거, 사실 한 명만 가지고 해도 되는 거, 계좌 분산하기 어려서 그렇지. 여기까지 팔고 나오고. 사실 별거 없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호가창을 보고 의미를 줄 필요 없이 뻗어 나오고 날 때 보면 됩니다. 뻗어 나오고 날 때. 여기서 보면 뭐 있다 싶어가 잡아 들어가가지고요. 와웅당하다 하지 말고 수급 빵 들어오면서 할 때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야 강한 힘이다. 예를 들어서 플렉스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서 한 번 더 빵 쳐주면 따라가면 됩니다. 빵 쳐주면. 그러니까 단타라는 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급등종목만 단타 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주포 애들이 움직이고 누가 움직이고 하겠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매일마다 이 목내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가지고 술값도 벌어야 될 거고 애들 용돈도 써야 될 거고요. 그럼 이거 계속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막 가지고 사서 팔고 단타 치고 단타 팔고 이걸 가지고 설레발 들어오고 리온 붙이면서 설레발 빵 치고 몇 프로 뛰기 딱 하고 1% 뛰기 딱 하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 들어와서 2% 뛰기 1% 뛰기 합니다. 하루에 뭐 얼마 하고 나오는 거예요. 뭐 100만원 100에서 200만 먹고 나오고 그걸 많이 합니다. 주위에서 보면 돌려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 증권사에서 명절 되면요 갈비 세트도 주고 진짜 많이 줍니다. 진짜 왜 줄까요? 수수료 장난 아닐 거 아닙니까? 제발 자기 거 좀 써달라고. 진짜입니다. 그런 간호만 잘 잡으면 공과장님 대박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뭐 그냥 일반 사람들 매매 부르는 거 얘는 또 이렇게 하면 증권사에서 이 증권사 전화해가지고 이거 좀 고쳐주세요. 예,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사실 시장에 영향도 있겠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단타 치고 여기서 전날 사가지고 아침 뛰어서 아침 팔고 나오고 그럼 뭐 여기서 뭐 몇백억까지 움직이겠습니까? 얼마 안 가지고 아침 빨리 팔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그 자리라도 거기서 얼마든지 잡아서 애들 찍어 올려가지고 팔고 나오고 찍어 올려서 팔고 나오고 지금부터 계속 그건 만행하고 하다가 만약에 딱 했는데 딱 이거 올리고 누가 위에 물량 막 올려버려요. 만약에 딱 올려버려요. 그럼 얘네들이 겁나는 거예요. 갑자기 왜 밑에 물량 딱 받쳤는데 누가 위에 물량 딱 올려버립니다. 네, 형님 우리 물량 아닌데요. 어떡할까요? 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생긴다. 왜냐하면 위에는 물량 부어버리면 지혜들 묻고 어떻게 해야 돼? 묻고 뭐 올리나 자금이 얼마 될 줄 안다고 지네들부터 크면은 다 숙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지시치고 가자면서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를 치다가도 애들이 뭘 하지 않는 선을 치는 거예요. 여기서만 놀아야 된다. 여기서만 괜히 막 더 올리려고 하다가 위에서 부어버린다. 예전에 아내님이 하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한 가지 말했어. 그랬더니 그 형님이 자꾸 단추만 찍는 거야. 가만 냅두면 가는데 형님 왜 자꾸 단추 찍는다고 그랬더니 야씨 그래 올라가잖아 계속 찍는 거야. 막 계속 찍어요. 그러더니 위에서 갑자기 위에 불량들이 퉁 던지는 거야. 퉁 던지면서 너의 수단이 없잖아요. 18을 찍는 거예요. 18을. 근데 참 유치하죠. 가다가
위에서 여기서 멈춰버리면 물량 가버리거든요. 위에서 물량 던져버리게 계속. 왜냐면은 잔챙이 물량 같은 경우는 치고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괜히 감 냅두라는 거예요. 감 냅둬야 되지. 괜히 건드려가지고 잘 올라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설레발 들어오기 싫다는 겁니다. 흐름들이 완만하게 갈 수 있는 거. 괜히 설레발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설레발 들어온다는 건 둘째치고 올라가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설레발이 들어올 때 이렇게 물량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가버리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못 가면 여기서 결국은 애들 설레발 치는 물량도 누구 물량도 들어와요? 개인들 물량 들어오잖아요. 따라붙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오 간다 싶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더니 갑니까? 그러면 이 물량이 결국 뭐가 돼요? 매도 물량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패인데 이게. 그래서 설레발 들어서 가버리면 차라리 가는구나 하는데 못 가고 그러다 여기서 매도 뚱뚱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가고 매수할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밭이 있는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손절하면 폭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려가려고 하는 자리보다. 왜냐하면 매수가 들어왔던 만큼 매도는 똑같이 물량이 나가지만 매수 받치는 물량이 없다 그러면 더 급격하게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크다는 거예요. 설레발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 좋다는 겁니다. 이거 무조건 잡아내야 됩니다. 진짜 양아치라 그러거든요. 좀 잡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주를 해가지고요. 우리 개인들이 안 나가면 안 하겠죠. 하고 당하니까 하는 거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렇게 사람이 딱 있어요. 이거잖아요. 이거 뭔지 압니까? 낚싯대입니다. 이 낚싯대. 물고기.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거 베스입니다. 베스. 걔는 웜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낚죠. 그죠? 그럼 일일로 돌립니다. 그럼 결국은 성질 급한 애들만 잡히면 성질 급한 애들만 웜이 여기서 반짝반짝거리니까 베스가 달려들죠. 잡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반짝거리니까 뭔가 간다 싶어가지고 조금 올라가니까 애들 세력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세력은 가만히 있는데 세력 들어왔답니다.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그러면 세력이면 세력 딱 올라가야지. 반짝거리고 여기 10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가지고.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양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주는 이건 무조건 하지 마세요. 단주 들어오면 그냥 하는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 가지고 단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단주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단주 찍어봤자 그럼 얼마 10번 찍으면 1000만 원 넘어갑니다. 단주 찍겠어요. 삼성전자는 한 주씩 사세요. 사면 돼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써볼 필요 없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제 컨텐츠 같은 위에 6만 주주 딱 걸려있어요. 뭐 역상입니까? 아니죠. 역사는 아니면 그냥 6만 주주 걸려있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지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에서 또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 갔다 왔던 자리입니다. 그죠? 신고가가 아니고 갔다 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가 없다. 올라가서 이 자리 오면 오히려 겁나는 거예요. 저 물량 나올까봐. 차라리 말끔하게 없어지는 게 좋습니다. 없고 그런데 돌려세워주는 게 좋지 위에 물량 걸려있으면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 현대EP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은 항상 보완적 역성이고 떨어지면은 물량이 없는 모습이고요. 우전해한다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어쨌든 저가 매수 물량들이 들어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얘들은 여기서 다음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최근 들으면 무너졌고 앞에 라인 때 보면 지켜주는 자리고요. 지켜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선 한 번 멈추면은 뭐 거의 10종가고 종가입니다. 이렇게 종가 보는 거예요. 음봉 하나, 둘, 셋, 네 개, 5개입니다. 그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가 아니고 어쨌든 음봉이 5개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악재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잘 갔기 때문에 차익 물량이 나왔었고 갤럭시 기어의 부품 괜히 그건 그 뉴스는 나올 것 아닌데 그 뉴스 나왔잖아요. 떨어졌어요. 이렇게 멈추면은 멈추는 힘은 강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올라가면 또 쉽게 올라가죠. 쉽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애들은 뭐 사실 짜증나면요. 우선은 뭐 한번 슬슬 잘 해보십시오. 내가 플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애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갈 때는 충분히 해볼만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못 가고 그 다음날 못 가고 오늘 같이 떨어졌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멈춰주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 제약은 사실 이거는 뭐 날짜가 지금 다 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재료를 보라는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DHB 코리아가 이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제약은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이슈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재료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만큼 떨어져서 이슈 잠깐 받고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슈는 항상 고압으로 가다가 올라가는 이슈. 그죠? 재료 나오는 거 생각하는데 항상 재료 보면 죽어가지고 여기서 땅 떨어지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도 살아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료를 보고 들어갔지만 그 재료가 다 하지 못했을 때 또다시 누군가가 봤을 때 얘는 충분히 매력적이야. 해볼만해. 들어가야 돼. 하는 종목인지 아닌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는 뭐냐면요. 재료를 찾고 들어갈 때 사실 안 가면 손절해야 되는 건 맞지만요. 만에 하나 내가 이 종목을 재료로 보고 들어갔는데 손절을 했어. 혹은 손절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내가 들려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재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재료의 크기가 아니고요. 그 종목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재료가 지금 좋다고 해도 아니 얘는 안 갔어요. 떨어졌을 때 얘 언제까지 기다리냐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근데 이 회사가 다시 갈 수 있는 회사다. 그러면은 올라가세요. 예를 들어 제 콘텐츠 손석희 다시 JTBC 지금 뭐 앵커로 오늘 뭐 들어갔던 이야기 나오대요. 손석희 그럼 제로인가요? 처음에 얘네들 손석희 JTBC로 가고 난 뒤에요. 제 콘텐츠 게시판 갔더니요. 이제 끝장났다. 손석희 이제 왔다고 막 내일부터 날라간다고. 그때 막 오만 애들 막 생쇼를 다는 거 가나? 안 가지. 근데 또한 얘네들 얼마 전에 종편 차이나 애들이 담합했다고 또 했는데 그거는 또 안 떨어지잖아요. 별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내용이든지 간에 움직일 타이밍이 아니라는 겁니다. 별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가만 내비두고 기간대 외도 물량대 나오곤 하고 다시 그런데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DH 같은 경우는 뭐 튀어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 떨어졌다 그러면은 꽃가창은 오히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히려 얘들이 없었다 그러면요 해석은 달라질 수 있었는데 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약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옆에 옆 동네에 있는 거 보시면요 인터파크는 워낙에 잘 멈춰져가지고 다시 올려가지고 아침에 갭으로 떴던 상황들이었고 자, 장 초반이었습니다. 9시 24분 이때까지는 뭐 그런데 다 괜찮았죠. 인터파크도 그렇고 SM에는 뭐 얘는 안 보셨으면 얘네들 그런 게 읽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SM이 너무 좋았던 모습이었고 얘네들 같은 경우 여기 있고 디스플레이도 여기까지는 참 오늘 좋구나 이제 오늘 괜찮네 여기만 딱 끝나면 말이네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9시 24분까지 포원주택도 어쨌든 아래 꼬리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모으는 데를 한번 다시 또 원씩 가는구나 갔다가 흘러가겠구나 생각을 했고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애들 워낙에 지금 추세를 애들이 조그맣게 흘러가는데요. 잘 그냥 흘러갑니다. 충분히 조이시티 또다시 튈 때 따라 붙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아침까지는 저런 흐름들이 특별하게 없이 올라왔었는데 그러다 이제 그때부터 보상이 떨어지니까 이제 한 번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종목도 내려올 때 위치들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요 상방에 딱 붙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랑 50%딱 터지죠. 이때 이렇게 보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들고 있다 그러면은 늦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중간에 손절됐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 오전에는 그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그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터질 거다. 제가 밑으로 물량들이 터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때부터 계속 밑에 물량도 있는 거예요. 애들이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똑같이 계속 죽이려 하나 죽이려 안 죽이려 하는 건 모르죠. 계속 이렇게 물량을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다 바다목으로 내려오나 생각했습니다. 그럼 바다목으로 내려오면 만원까지 내려오거든요. 급락이거든요. 개급락되는 거죠. 그때까지 내려오면. 완전 하는 겁니다. 근데 밑에 물량들 자꾸 애들이 받치고 한 단계 올리고 들어오고 한 단계 또 올려놓고 그러면서 올리는데 올라가는 데는 특별한 설레발도 없고 먹히면 위에 물량 올리고 먹히면 또 올라가고 점점 위에 물량들 두꺼워지고 밑에 물량들 계속 받쳐주고 여기에서 막판에 이제 이 자리를 어떻게 지켜주냐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잘 끌어올리겠죠. 여기서 마지막에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준 거예요. 저기서 이제 종가에 어떻게 끝나는지 완전 역상이 반대잖아.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 모습이었다 그러면 상당히 이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반대 모습이라 하더라도요. 이게 위로 올라가다고 하더라도 갔다 왔을 자리이기 때문에 근처이기 때문에 강하다고 볼 수 없는데 어쨌든 밑에 계속 물량을 받치고 있고 여기 물량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얘네들이 만약에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었다 하는 흐름이었으면 죽는 흐름인데 아침부터 죽어가지고 여기서 흘러가고 있었던 흐름이었잖아요. 이게 위치 시작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가 그러면 차트를 보면요 여기 라인에 한 번 더 기회를 줄지 아니 여기 라인으로 올라가야 되고 갈지 요 차이거든요. 그럼 어쨌든 이거를 일반적으로 라인에 끄어보라 그러면은 앞에 받았던 라인, 여기 라인. 예전에 정석으로 종목 상담을 해준다고 하면 디스플레이 태그는 저가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종목으로서 합니다. LCD 공급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의 저가폰 수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태그 모습 보시면은 작년 이렇게 해서 날짜를 적어주는 거예요.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고 대차 상승하면서 11,000원대 부분에서 강한 저항과 지지를 받았던 자리입니다. 최근 차트의 흐름 봤을 때 단기간에 무너졌었지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었고 추가적으로 다시 내려옴으로써 한 번 더 맥점 자리로서 지지를 받아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라인을 11,000원대 부분으로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이렇게 설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석적으로 보는 건데요. 앞에 뚫지 못. 이 자리가 한 단계 레벨업이 다시 되기 위해서는요.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얘네들은. 지켜주지 못하면 밑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 자리는 쉽게 무너져 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앞에에서 고점을 경신했었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 때. 여기에서 지켜줘야 되는 자리다. 여기서 지켜주지 못하면 여기서는 얘들은 보내주고 다시 방향 틀어주고 가야 되는 자리고요. 밑에 올라온 거 생각하면 이건 사실 디스플레이 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만원 종목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우리 직원들하고 이름 붙이기를 이게 좀 있으면 만원만 되기 하는 거. 항상 6,000원, 7,000원대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 그때는요 볼품 없습니다. 올라오는 거 보면요 호가에 물량도 없고 기간 애들도 잘 던지지도 않고요. 옷에 앞에 없었잖아요. 외부인입니까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올라오고 한 단계 레벨을 시켜놓고 다시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붙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바꾸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제목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자리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라인대를 해볼 만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으로 크게 무너진 모습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종가 보면 11,200원대 이거는 어쨌든 마지막에 장중에 계속 있었던 자리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3% 정도 밀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 흐름들이 밑으로 무너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호가창에 보여줬던 것처럼 분봉상에서 오늘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떨어져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밑에 물량을 받칠 때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서 물량을 받쳐왔다 그러면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떨어지고 여기서 튀고 계속 이제 밑에 물량을 잡아가는 거 밑에 계속 넣어가는 겁니다. 넣어가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오늘 계속 흘러갔던 자리는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 쉽게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강한 라인대를 형성시켜줄 확률이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또 한번 본다 그러면은 SM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SM은 최근 급반등하고 내려오고 다시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죽는 게 아니라 매도가 나오면 같이 떨어지겠구나 생각했는데 오후에 가면 갈수록 애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강하다. 애들 강하다. 그러면은 그래서 고개를 들어주고 그 다음 추세에 태워가는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코스닥의 흐름들 봤을 때는 SM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도 먼저 내려올 수 있는 흐름인데 여기서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자리를 강하게 잡아주려고 하는구나. 사실 처음에는 아침에는요 긴가민가 했거든요. SM 보면서 죽나 오늘. 왜냐면 오늘 죽으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죽나 했는데 안 죽고 있길래 이거는 충분히 지금 자리로서는 괜찮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SM 차트를 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치고 거래량 뻗어주고 이 자리에 올려줬기 때문에요. 이제 쉽게 무너뜨리지 않는 자리가 되겠죠. 여기는. 그죠? 이런 것들 치면은 다 들어가세요. 다. 이런 것들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동주권에서 나가기 힘들고 골치 아플 때 이런 추천 나가면 돼요. 정신 못 차립니다. 진짜. 왜냐면 얼마나 애들이 움직임이 엔터테인먼트 애들 아니랄까봐 얼마나 요란하게 빨리 움직이거든요. 정말 심각합니다. 갈 땐 잘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런 모습 보시면 수급은 별거 없습니다. 수급 없고요. 들어오면 한 방입니다. 또 한 방에 수급 쫙 빨려 들어올 거니까 하여튼 하반기 기대 해볼만 하지 않을까.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매년 여기서 주고받기 때문에 SM에 대해서 알지 이거 안 주고받으면 SM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이거? 이 자리를 봤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뭐 SM에서 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종목을 가지고 이런 것도 SM에 최근 누구 애들 걔는 뭐죠? 엑소입니까?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의미 없고 얘는 자체 사실 바쁩니다. 이 누구죠? 이수만 자꾸 뒤로 지금 자꾸 돈 빼돌리고 있다고 지금 바쁘거든요. 바빠요. 제가 얼마였지? 한 달 전에 아드님이 삼성에 있는데 삼성에 뭐죠? 사회에 이제 공헌하면서 이제 한국의 이제 결혼해온 베트남이나 그런 사람들 여성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시켜주는 거 보고 뭐라 하죠? SK에서 하잖아요.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나중에 지금 꽃집도 하고 삼성에서 꽃집도 하고 여러 가지 카페도 하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베트남 여성이나 해서 취업을 시켜주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이제 그쪽에 통역을 또 담당하곤 합니다. 그래서 SM에서 기업 이미지가 있잖아요. 같이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기업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동남아 갈 때 우리가 공연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하자 하면서 거기 담당하는 매니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SM 요즘 잘 나가니까 하면서 이야기했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바쁘다고. 왜 했냐면 자기 돈 자기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냥 사실이죠. 이거는 사실 뒤로 자기 비자금 다 만드는 겁니다. 비자금 이렇게 만들고 어쨌든 우리는 주식을 봐야 되는데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그런데 회장이나 이런 자리에 가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거는요 이수만이 그걸 떠나가지고 사실 전반기는 워낙에 실적이 안 좋았었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엔화 약세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줄어든다 하는 분도 있었고
그랬었고, 이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안 좋아지면 조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렇게 반등 나온 것도 어느 정도 이 자리는 과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간의 수급이 들어서 여기서 잡아준 거죠. 그렇지 않고서 여기서도 안 잡아주는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내려오니까 올리고, 올리고. 올려주는 게 아니라 잡아서 해볼 만한 자리라는 겁니다. 이게 해볼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여기서 한번 해볼 만한, 이제는 오면 안 돼요. 그죠? 오면 안 되고, 여기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그럼 뭘 할래요? 쌍바닥이라고 그럴래요? 짝꿍뱅이라고 그럴래요? 그럼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요, 알코올이 안 오고요. 요 시가대, 조가대 부분 정도에서 멈칫거리는 것만 땅 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땅을 보면 가장 좋습니다. 요즘 아래꼬리 더 불안해가지고 잡히면 더 불안합니다. 밑으로 걸어가는데 잡혀가요. 꼭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런 게 오시면 되고, 그리고 NC소프트는 아까 전에 장 끝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호가창 받치는 것들, 그러니까 저렇게 매수가 찍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캡처는 못 떴었는데요. 밑에 계속 받치고 들어왔잖아요. 밑에서 잡고 퉁 어느 순간 이게 이거보다가 많아지잖아요. 얇았었는데 계속 들어와 버리잖아요. 이게 뭐 험해 쓴 거예요.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잡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공항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여기 올려놨기 때문에 왜 제가 17만 하냐면요, 똑같아요. 앞에 가야 될 자리에 못 가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갈 것 같더니 못 가고 다시 내려왔어요. 이번엔 이 자리에 가야 됩니다. 가면은 이제 시원한 한 방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큰 종목에서도 이런 타이밍에서 한 방을 기대를 해보는 거지, 여기에서 뭐 보고 안 간다고 하지만 불과 며칠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수급에서 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데요. 오늘 보면 또 그렇잖아요. 사실 금요일 보면 기관도 빠져나오고 내용도 나오고 개인들 들어와서 이거 뭐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죠? 쉽게 무너지지 않는 흐름들이고 무너진 자리도 아니고, 근데 이런 흐름들 들어왔다는 것은요, 이런 기관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연기금에서 나가고 투신에서 들어왔다. 그리고 다른 또 지금 콜이 같이 들어왔다라는 것. 그러니까 투신에서 지난주 금요일 똑같은 애들이에요. 이거 모르잖아요. 투신. 우리나라 투신 하나입니까? 얘가 얘예요. 모르죠. 그럼 여기 투신에서 파란 놈 투신도 있을 거고요. 산 놈 투신도 있습니다. 근데 파란 놈 투신이 더 강했기 때문에 파란 놈 투신이 이기는 거고, 오늘은 산 놈 투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투신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투신이 똑같은 투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행도, 그리고 뭐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똑같은 애들이 있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애들 나가놓고 다시 들어왔네요. 이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나갔던 투신이 다시 들어왔으면 나갔던 금마가 가나가 가는지 딴 애가 들어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영혼들 가르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합니다. 투신들 매도 나가다 다시 매수 들어왔습니다.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넘겨지는 거고, 1차적으로 사실 자금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잡히냐면요, 연기금에서 자금을 돌리잖아요. 돌리면 기금으로 잡히잖아요. 근데 기금에서 만약에 진대재 사모펀드한테 자금을 돌려줬어요. 그럼 그 기금으로 잡힙니까? 사모펀드 잡힙니까? 사모펀드 잡힙니다. 기금 자금인데 기금에서 사모펀드에 자금을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사모펀드 자금도 누구 자금이라는 거예요? 지 자금입니까?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에서 받아서 위탁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 우리가 우선은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사모펀드에서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 빠져나왔어요. 얘네들은 나갔고 똑같은 기금의 자금인데 얘네들 들어왔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금의 출처는 똑같은데 들어가는 성격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뭐 기금에서 돈을 위탁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한테 돈 받으면은 펀드 하나 조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누구한테 맡기고 가면은 사모펀드로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근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돌려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돌린다 하는 데 있는데, 사모펀드는 수급 잡힘이 보면요, 크게 안 잡힙니다. 뭐 기금에서 맡겨도 뭐 1조를 맡기겠습니까? 하나에. 아니죠. 몇 백을 맡기거나
1,000억 정도 맡기거나 그렇게 해서 나눠서 맡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뭐 진대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조이시티 같은 경우 얘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없잖아요. 저 얘들은 뭐 여기서 뭐 치고 땅 참 쉽게 가죠. 쭉 끌어올려놓고 끌어올려놓고 알아서 움직이겠으니까 누가 움직여주니까 저렇게 움직여 가는 게 있죠. 얘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요 자리였거든요. 가장 많이 봤던 자리 요 자리. 항상 16,000대 오면은 위에 18,000대가 쉽게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급락할 때가 진대제가 들어오면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왜? 넥슨에서 진대제가 들어온 건 들어온 거지만 정통부 장까지였잖아요. 들어온 건 들어온 거였지만 넥슨에서 가지고 있던 지분의 반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악재로 받아들였었고, 그래서 시장에서 그 다음 다시 나왔단 말이 뭐 진대제가 죽이겠나 살리겠지 하면서 급반등 나왔고요. 그리고 시장에 가시면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과거에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뭐 자금들.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대제 사모펀드에서 자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금을 가지고 주식만 매수하는 게 아니고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모펀드에서 회사를 지분을 인수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장내에서 사는 거나 장외에서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맡기고 니네들 알아서 이거 투자를 해라. 경영권 가지고 오든지 하라. 그래서 사모펀드 우리나라 제일 큰 건 뭡니까? MBK 아닙니까? MBK. 그죠? MBK가 제일 크거든요. MBK입니다. MPK 말고 MBK라고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뭐 진대제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모펀드도 큰데, 근데 가장 안 좋은 거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어떤 회사가 매각으로 나왔어요. M&A로 나왔는데, 뭐 A라는 기업도 붙고요, B라는 기업도 붙었는데 C라는 사모펀드가 붙었어요. 사람들 이거는 안 좋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왜 안 좋다 그래요? 단기적으로 사서 가치를 올려가지고 팔고 튀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사모펀드에서 들어오면 안 좋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투자자 입장을 봤을 때는 이 회사를 정상화를 시켜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기업을 원하는 거지, 먹튀하는 거 원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월적 금융위기 터졌을 때 다 사모펀드 다 넘어왔잖아요. 걔네들 얼마나 돈 많이 벌었습니까? 해외 기업들. 우리나라 아직 거기에 비하면은 규모가 많이 작거든요. 그런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 우리가 개념을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성격을 보면은 단기성 자금도 있는데 요즘은 덩치가 많이 커져가지고 운영하는 자금이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회사들 인수도 많이 하고요, M&A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다시 높은 가격에 되팔려고 하는 상황들도 많이 볼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것이 MBK 파트너스 같은 경우 가장 많은 자금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진대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앞쪽은 아니고요, 뒤쪽 5위 밑으로 10위권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모펀드의 크기가 더 커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도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하다가 그런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TK케미칼인데요. T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SM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TK케미칼. 그죠? SM 엔터테인먼트 아니고 SM이라고 걔 이름 뭐죠? 우방? 회장. 우호현? 우호현. 네. TK케미칼이라고 성남 아이다스라고, 광주에 계신 분들 다 서울에 계십니까? 원래 전라도에서 시작이 됐던 기업이었습니다. 네,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요, TK케미칼은 사실 원래 과거에 뭐였죠? 동국무역이었는가? 하여튼 해가지고 시장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퇴출됐다가 다시 TK케미칼이 인수가 되면서 재상장이 되었던 2008년도인가 2009년 재상장이 되었던 기업인데, 이것을 인수를 한 것이 삼남 아이다스 SM입니다. 우방하고 또 뭐죠? 백셀 건전지하고 그쪽으로 이제 키워나간 회장입니다. 오오엔인가 회장인데요. 그 회장을 뭐 느꼈지는 뭐냐면 참 공격적입니다. 공격적이고 M&A를 참 크게 했었거든요. 크게 했는데 떠올랐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크게 빨리 번져갔던 것이 STX 조선해양이었죠. 강호 회장 같은 경우 상당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 회장 같은 경우 본인 스스로도 그랬습니다. STX 그룹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키우고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STX 그룹처럼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하겠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 회장인데 지금 여기 삼남 아이다스에서 인수를 들어가려고 하는 게 어디입니까? 대한해운이잖아. 대한해운에 매각에 참여해가지고 대한해운을 가지고 오려고 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대한해운하고 TK케미칼 양해가 체결했는데 이게 다른 기업에서 안 된다 하면서 법원에 신고 제출했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TK케미칼 넘어갈지 대한해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우선은 시장에서 상장을 할 때에 관심은 상당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5천원대, 6천원대였습니다. 이때는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2011년도 해가지고 6천원대, 5천원대 시작해가지고 지금 1,8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남선 알루미늄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예, 남선 알루미늄까지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뭐 중견기업으로서 많이 회사를 키웠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M&A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충분히 TK케미칼 그러니까 과거에 동국무역을 가지고 오고 지금 대한해운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요. 과연 그것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TK케미칼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정말 실적이 나오고 난 뒤에 본다고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만큼 그 회장에 대해서 공격적인 거 알아요. 처음에 대학교 가려고 하는데 다 똑같죠.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못 가고 상고로 나와서 이제 양계장 해가지고 딱 10년만 해가지고 해서 양계장 크게 하고 그것을 광주 쪽에서 건설을 해가지고요. 빌라를 지어가 잘 돼가지고 건설회사를 차려가지고 그 건설회사가 M&A 해가지고 또한 이제 화학 쪽 그러니까 섬유 쪽을 진출하고 남선 알루미늄도 먹고 그다음 백색 건전지 많이 먹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중견기업을 컸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중견기업 대표로서 해외에 나갈 때에 같이 동반되었던 그런 이제 기업으로까지 많이 컸거든요. 근데 이제 중견기업으로까지 여기까지 컸지만 이 회사를 한편으로 본다 그래서 참 공격적이고 좋은데요. 실적적인 부분 정도로 봤을 때 과연 캐시카우가 어디에서 발생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적을 튼튼하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될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쪽은 없겠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막 2조 원 정도 넘더라고요. 대한해운을 가지고 오면은 매출 2조 원 보려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크죠. 2조 원 정도를 중견기업으로서 연결 재무제표로 해서 잡으려고 예상을 하는데 그만큼 아직까지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더 갈 수는 있겠지만 했던 게 과거에 또 돈 받아야 했던 게 대우였습니다. 대우, STX 조선의 STX 얘들 차례일까요? 대우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방에 갔고 STX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성격만 보더라도 상당히 공격적인 회장이다. 하지만 제가 TK케미칼을 보지 않는 것은 그 회장의 참 그러한 것도 좋겠지만 왜냐면 제가요 불과 3년 전에 자 여의도 우리가 여의도 있을 때였으니까 한 2년 정도 좀 더 지났네요. 그때 STX 한 3년 정도 됐는데 STX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가 봤었습니다. 와 이 회사 회장 진짜 대단하다. 야 저 포부는 정말 대단하다. 이 회사 크게 되겠다. 그리고 그때 잘 갔었죠. 주가는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잘 가고요. 상당히 잘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된 거 봤을 때 지금 생각하면요 겁나는 거죠. 한편으로 사실 STX 펜돌이가 예전에 국민의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STX 펜오션 워낙에 단타를 많이 쳐가지고 걔네들 액면 병합까지 했었잖아요. 그랬었는데 STX 그룹이 저렇게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회장의 경영자의 리스크도 있겠지만 경영자의 능력을 통해서 회사가 커갈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저렇게 떨어질 수가 있겠구나. 특히나 산미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캐시카우가 확실하게 발생되어야 되고 너무 공격적인 행보가 큰 것을 이뤄낼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물로서 한번 충분히 알아놔야 되겠고요. 알아놔야 되는 회장인데 너무 공격적이지만 건전지나 그리고
무슨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나 또 오방 쪽 같은 경우에나 화학 쪽으로 사실 대학용 인술에서 할 것을 뽑아내는데 얼마만큼의 지금 성공 여력이 걸려있을까? 지금으로서 조금 이르지 않을까? 그런 인물 분석을 한번 저도 예전부터 해왔었고, TK케미칼은 신규 상장할 때 이거는 사실 접근했다가요, 이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첫날에 갔다가 다음 날인가 거의 금날 있어요. 금날 해가지고 무조건 주워 담으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조건 다음날 주워 담으라고 해가지고 금날 있을 때 거의 12%까지 갔을 때 밑에는 막 잡아 담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다음날 파동 나오고 그 다음 한번 그때 딱 했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말들이 뭐 이거 더 해가면 된다, 뭐 말이 된다 했었는데 무조건 다 팔자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때부터 내일밖에 걷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종목들을 잘 기억을 하냐면은 신규 상장할 때는요, 웬만하면은 다 공략합니다. 요즘 두산엔진 말씀드리죠. 두산엔진은요, 디젤 쪽으로 해가지고 저소형으로 해가지고 세계 유의보고 상당히 좋은데요. 이때 상장될 때만 하더라도 2011년도였습니다. 2011년도 1월달이었기 때문에 조선주들 나름 괜찮았거든요, 이때. 그래서 관심 받고 급등하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때 뭐 열몇 개가 떨어져 버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반등 나오고, 그래도 두산엔진은 2만원대는 지켜주겠지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8천 얼마대인가요? 여기까지 지금 내려온 겁니다. 9천원대까지 올라가는데 여기 올라도 며칠 걸려요. 여기서부터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금방입니다. 몇 달. 여기서 가지고 있었으면 뭐 주식의 매력이다 그러는데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두산엔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대통 당해보니까 아는 겁니다. 두산엔진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할 때요, 두산중공업 지분 가지고 있죠. 대우, 삼성에서 지분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지분만 하더라도 애들 짱짱하다 그래가지고 두산엔진은 한번 크게 더 갈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한 게, 이때도 뭐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었지만 좋을 때 더 좋다 하는 것들은 오히려 조심하는 게 좋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좋으면 더 좋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더 간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그래서 긍정적인 뉴스 나올 때 상당히 한 번 더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바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나오는 이야기 뭐예요? 적자에도 불구하고 3분기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충분히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럼 중간에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럼 공백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가 상황에서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정말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단지 그래서 그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주가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뻗어갈지 않을지는 아직 모른다. 그래서 실적 대선 신규 사업 했다, 이렇게 반등 보였다,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신규 사업 공개에서 사업기도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쓰는 것은요, 우선 저걸 쓰는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 탐문을 하거나 기업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레포트를 쓰긴 씁니다. 쓰기는 한데, 저걸 통해서 무조건 저런 내용들이 있겠구나 해서 가기보다는요, 1차적으로는 과거에 어떠한 흐름이 없었고 지금 어떻게 다시 올라가고 있는지, 사실 일치 정도면 신규 성장주로서 상장일 때 저렇게 정도 흘러간다면 참 얌전한 모습이죠. 지금 모습 보면 다시 11,000원대 올려놓고, 얼마 전에 이거 아바텍을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양봉 나오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또 보고 치는 거 봐야 되는데요. 얘네도 보면 뭐예요? 그만큼 움직이는 물량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캔들 자체가 조금 요란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란한 내용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왜 호흡가창 이야기하다가 이쪽으로 나가냐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재료와 대입시켜보는, 재료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난 뒤 호가창은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지, 호가창을 보고 접근을 한다는 거, 호가창을 보고 역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호가창을 보고 얘네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도를 파악을 해야 되지,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호가창을 보고 물량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똑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타 애들한테만 붙어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고 애들 물량 해결 못했다, 애들 물량 잡아간다, 설레발 치는 거 보고 애들 세력이 들어온다, 그런 것들 보고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가장 큰 틀, 시장의 재료의 분석은요,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대해서 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그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것이, 호가창은 이 정도로만 알고 해가면서 이제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해가면서 궁금한 것들 살을 덧붙여 가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재료를 분석을 할 때 애들이 무엇을 가장 크게 따지고, 그리고 어떤 것을 펄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